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첫 임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이 인공지능을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집을 보면 AI를 선도할 대상이 아닌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교육은 어떻습니까? 창의력 있는 AI 인재를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요? 서울교육청의 AI 관련 학교 교육 투자는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지도자의 철학이 이러한데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합니다. 또 AI 교육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학교를 줄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발빠르게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매년 10,0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이는 청년과 대학 인재에 집중돼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과 교육과 함께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날 최 의장은 곧 의회에서도 AI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금천구청역 폐저유조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확정되면서 역사 복합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금천구와 코레일, LH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을 추진해온 지 7년 만의 성과입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부선 열차가 오가는 금천구청역입니다. 지난 1981년 준공했는데 역사 복합 개발 등의 이유로 시설 개선이 미뤄지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또 저기 에스카라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계단도 좀 너무 불편하고요. 예, 올라오는데도 그렇고 내려갈 때는 좀 미끄러운 그런 위험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이용객이 2만 명이 넘는데 엘리베이터는 하나뿐이고 화장실도 역사 밖에 있습니다. 게다가 출입구도 하나인데 접근하는 길목마다 계단이라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천구청역의 보도 육교입니다. 폭이 채 3m가 되지 않고 고압선 위를 지나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 제한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설 개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이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29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 지역 특화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서도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지금 열심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금천구와 코레일, LH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복합역사 개발이 가시화됩니다. 금천구청역 폐저유조 부지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역사는 상업과 업무시설로, 연탄공장 이전 부지는 공공서비스와 주거 업무시설로 개발해 금천구의 관문이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천구는 오는 6월 코레일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역사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등이 늘면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도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날씨. 27년차 배달라이더 손원호 씨는 배달콜을 기다리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았습니다. 좀 들어가는 입구 이런 바람 막는 이 바람만 막아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일단 바람이나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좀 깨끗한 데에서 있는다는 게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하지만 무척 좋죠.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강남구의 또 다른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달 노동자들의 혹한기 그리고 혹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와 정수기, 휴대폰 충전시설, 헬멧 건조기까지 도로 위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강남구에서만 최근 2년 사이 3곳이 문을 열었고 최근 수서역에 4호점이 개소했습니다. 강남구에 조성된 이동 노동자 쉼터 중 가장 넓은 규모로 관내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사업체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상 배달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기업체도 많고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동 노동자분들 뭐 택배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023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노동자 특성을 고려해 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업무 지역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동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며 추가 쉼터 조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중랑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체 없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경 주민센터에 온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주민들이 놀라 소리쳤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아라 주무관은 급히 남성에게 뛰어갔습니다.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남성의 의식과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동료 직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10여 분 뒤 119가 도착해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앉은 두 다리가 멍이 들 정도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덕분이었습니다. 119 영상통화 도와주셔서 구조대원이랑 소통하면서 가슴 압박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AED 갖고 오셔서 제가 이쪽에서 AED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옆에 주임님이 오셔서 손 바꿔서 심폐소생술 진행 계속 해주셨고 김 주무관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나섰던 문호연 주무관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3년차 공무원으로 처음 겪은 일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받고 있어서 원래는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직원이 지체 없이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었기 때문입니다. 중랑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교육을 실시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점차 까먹기 시작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다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원의 50%를 나눠서 2년마다 모든 직원은 최소한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두 직원의 손끝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내는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학교 곳곳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학사모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570여 명의 만학도들인데요. 나이가 많거나 국적이 다르기도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지 5년 정도 된 세르파 낭디키 씨. 4살 아이를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세르파 씨는 초등교육을 들은 지 1년 만에 성인 문해시화전에서 서울시 교육감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구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팔에서 오니까 좀 애기도 있으니까
한국 글씨도 몰라면 애기한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게 됐어요. 이제 중하고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다니지 못해 평생 한이었다는 김옥순 씨는 93이란 나이에 학사모를 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 수백, 수천 번 끄적인 공부 노트가 그간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단 김옥순 씨. 항상 이 가슴에는 봉이져가 있는 거야, 이게 학교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중학교 가나 그때 이번에는 딱 때를 맞췄어. 내가 뭐라도 한자라도 가르쳐주고 내가 영어나 ABC라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애들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요. 이렇게 느지막이 학사모를 쓴 만학도 57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선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졸업생만 8,700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시민이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배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시행기관을 2곳 더 늘려 총 69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반려가구가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송파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외출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무료 펫 위탁소를 확대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 애견 호텔 점심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영양 사료에 불과하지만 강아지들은 잔뜩 신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얼굴털 손질을 시작하는데 건강 상태를 동시에 체크합니다. 배변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소변 색깔이나 그런 것도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우리 동네 펫 위탁소입니다. 저소득층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 시설입니다. 장기 외출 시 최대 열흘간 맡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병원이 운영하다 보니 간호사가 직접 돌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송파구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8.9%로 추정됩니다. 10가구 중 2집은 반려가족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송파구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펫 위탁소를 거여동에 한 곳 더 늘려 총 2개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삶의 질도 제고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 보호를 신청하시면 마음 편하게 맡기시고 일할 수 있도록 펫 위탁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는 반려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상설 운영 중입니다. 또 지난해 여름 인기를 모았던 물놀이장은 올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가해 교사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원 정신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점을 지적하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또 홍 의원은 복직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신고시 새롭게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안전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행 공간을 확대하고 보행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신호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 120대, 교통안전지도사 682명을 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 사가 일대의 모아주택 3,490세대가 공급됩니다. 먼저 성북구 석관동 334에 69번지와 석관동 261에 20번지 일대에는 2,886세대가 들어섭니다. 또 해당 지역에는 의릉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위치해 있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공공보행로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년 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용산구 원효로사가 71번지 일대에는 임대주택 120세대를 포함한 604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폭 8m의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새롭게 신설되는 주민센터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노원구가 수락산 동막골에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수락휴에서 숙박 체험을 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시내 처음으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수락휴가 5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사연을 공모해 숙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고 싶은 이유나 노원구에서 즐거웠던 경험 등을 주제로 사연을 공모하면 심사를 통해 개장 전에 숙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연 공모는 다음 달 7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자연휴양림 수락휴는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